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형상사의 메인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도 문제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요. 네, 부가가치세 문제 최종 총정리다 생각하시고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고요. 11월 1일 날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으면 현금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기압수표가 현금이죠.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까지 하시오. 이런 문제죠. 거래명세서에 거래 날짜 11월 1일 날짜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열어주세요. 작성일자는 11월 1일입니다. 유형은 11번 과세매출이어야 되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11번 과세매출이죠. 자, 품명에는 정장구두라고 하시고 수량 단가, 수량 10개에 단가 17만원 입력하시고 거래처 이름에는 미림이 되겠습니다. 미림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행을 할 때는 0번 우리가 발행하려면 0번 비워둔다 이런 얘기고요. 분계는 자기압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에요. 자기압수표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1번 분계하십니다. 그러면 입금전표로 차변에 현금 187만원이 들어가 있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17만원, 대분의 상품 매출은 170만원. 그대로 두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가지고 발행하고 전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클릭하죠. 그래서 아까 작성한 날짜를 여기서 줘야 합니다. 11월 1일부터 뒤에도 11월 1일 엔터 3번 치시고 그러면 여기 미림 거 딱 조회가 돼요. 이게 앞에 체크박스 있죠?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체크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전자 발행을 누릅니다. 그러면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그거 아이디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시험 볼 때도 그대로 두고 확인.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 사진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요 밑에 뭐 현금이라든가 지금 현금 분계를 했기 때문에 결제란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만은 이 결제란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만 세금계산서 수량단가 공급가액만 제대로 돼 있으면 돼요. 거의 이거는 뭐 100% 제대로 됩니다. 자 밑에서 발행 눌러줘요.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고 국세청 전송하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아까는 전자발행 눌렀고 지금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이걸 눌러요. 그러면 이게 웹사이트 빌36524라는 이 사이트가 열립니다. 역시 이것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요 그대로 두고 로그인 그냥 눌러요. 여기에서 미전송이라는 걸 체크합니다. 국세청 신고 상태를 미전송. 그 바로 밑에 있는 매출 조회를 눌러요. 그러면 방금 거래처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보여요. 바로 위에서 발행을 눌러요. 그러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이 발행은 국세청에 전송한 것을 의미해요. 확인 눌러주시고 두 개를 닫으면 됩니다. 이것도 닫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창도 닫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여기까지 진행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해볼게요. 11월 2일 거.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을 수령했으며, 자 11월 2일인데 지난달 20일 날 계약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개정 과목이 선수금이다. 선수금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네,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으면 개정 과목이 뭘까요? 예, 외상 매출금이다.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해라. 분명히 등사나 운동화 두 개니까 복수거래라는 단추를 눌러가지고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언제나 작성일자로 전표 입력합니다. 11월 2일 11월 2일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유형이 11번 과세매출. 분명히 두 개 이상일 때는 복수거래 요 단추를 누르거나 F7을 눌러서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창이 나오죠? 거기다가 입력합니다. 등산화 10개 10만원. 유형상사는 신발 도소매하는 회사예요. 줄 바꿔서 엔터로 계속 간 다음에 운동화 10개 10만원. 네. 그리고 탭키를 누르거나 확인 단추를 누르면 등산화 외 하면서 합계금액 220만원 딱 나오죠. 자, 거래처 코드는 그리운이라는 회사고, 전자세금란은 이것도 발행하라고 그랬으니까 비워둬야 되고, 0번 분계는 계약금 선수금도 있고 외상매출금도 있으니까 혼합 분계해야 되고요. 3번 자, 대변의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상품매출, 공급가액은 수익발생, 상품매출 맞았죠? 자, 세 번째 줄 클릭하고 3번 차변에 선수금, 부채 감소. 선수금을 차변에 넣으면 부채가 감소되죠? 선수금이 얼마 있었어요? 20만원이다 그랬습니다. 200 플러스.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니까 자산증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탭키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거래처 수정할 것이 없는지도 체크해보고,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는 입력을 다 하고 나면 언제나 리콜이 돼야 됩니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같아야 돼요. 이런 것을 확인하셔라. 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될 일이 남아있죠? 그래서 전체 메뉴 간 다음에 아까 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또 갑니다. 이것은 날짜가 11월 2일이니까 11월 2일부터 11월 2일 거를 이렇게 입력하세요. 예, 아까처럼 조회가 되잖아요.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라고 그랬죠. 자, 세금계산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밑에서 발행을 누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요. 또 한 번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누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로그인 그대로 눌러주시고 미전송 요거 체크한 다음에 밑에서 매출조회 누르죠. 그리고 나서 발행을 또 누르라고 그랬죠.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라고 그랬고요.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돌아오면 끝. 조회 누르면 여기가 전자 발행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말이죠.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라는 문제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자, 우리가 2번 연습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은 이제 세금계산서 그림 없이 이렇게 문장으로만 문제를 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과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이번에는 입력을 전부 하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그냥 전자입력으로 해라.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11월 3일 거 문제 한번 보세요.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한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네, 전자입니다. 공급가액 300에 세액 30만 원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하였다. 예, 외상 매출입니다. 자, 이제 입력할까요? 11월 3일 날짜 입력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11번 과세예요. 네, 품명에는 상품 써주셔야 되겠고, 수량단가 모르니까 엔터로 지나가고요. 공급가액에다가 300만원, 거래처에다가는 우리 상사, 전자세금 나는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으로 하였다. 2번 외상분계, 밑에 분계 차변의 외상매출금 330,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30, 대변의 상품 매출 300, 수익 발생이죠.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11월 4일 거 봅시다.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 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에 세금 50만 원을 발급했다. 대금 중 50만 원은 동신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고, 타행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외상했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분계가 해야 되겠군요. 자, 11번 과세 매출이에요. 입력합시다. 11월 4일 유형은 11번, 품명에는 상품, 수량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 500만원, 거래처는 동신사, 전자세금은 1번, 분계는 혼합, 당좌수표부터 처리할까요?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의 당좌수표는 101번 현금 50만원, 또 차변의 나머지는 108번 외상매출금 50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 동신사 모두 맞고요. 차변하고 대변 합계 550만원 딱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잘하셨죠? 자, 이제 5일날 거 봅시다.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받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50만원, 세액은 마이너스 5만원, 이럴 때 마이너스 분계를 하면 됩니다.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면 외상분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상사에 여기 11월 3일 날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300만 원어치를. 그런데 이틀 지나서 5일 날 50만 원어치가 반품이 들어왔어요. 못 쓰겠다고, 불량품 못 쓰겠다고 반품을. 그럼 받아야죠. 받았으니까 이제 여태 3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발행했잖아요. 그 이제 마이너스 50만 원짜리를 발행해 줘야죠. 그래서 발행을 했다 이거예요. 발급했다. 그걸 입력해 보자. 자, 11월 5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11월 5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반품 들어간 것도 매출된 게 반품이기 때문에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품명에는 상품, 수량단가 모르는데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5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500 플러스. 그럼 부가세도 마이너스 5만 원 입력되죠. 거래처는 우리 상사. 전자세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1번. 분계는 외상대금하고 상계 처리하는 것은 외상분계하라고 그랬죠. 2번. 자, 보세요. 우리 상사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애수금에서 마이너스 5만원. 또 상품 매출 수익에서도 마이너스 50만원. 그러니까 이틀 전에 플러스 됐던 여기에서 그대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시켜줬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분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상품 중 일부가 불량한 거 판명되어 반품받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매출 환입 애누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매출 환입 맞는데요. 매출 환입 분계를 하는 것이나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매출 환입으로 분계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외상 분계를 하게 되면은 그냥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시키니까 내용상으로는 이게 매출 환입이에요. 네. 근데 분계를 꼭 매출 환입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은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났어? 그건 여러분이 딱 느낌이 반품이 들어왔거나 가격을 깎아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그래서 내용으로는 이게 매출 환입, 매출 환입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가 맞기 때문에 이걸 고칠 필요가 없어요. 이 분계가 맞는 분계니까 그냥 놔두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6일 날 거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 상사에 매각하고, 네, 이게 유형자산 매각하는 문제가 가장 어떻게 해요? 분계가 제일 복잡한 거예요. 예, 유형자산 매각한 거 연습이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600만 원에 60만 원을 발급합니다. 발급했다요. 발급했어. 예, 전자입니다. 전자.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전부 미수금이에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안 합니다. 이때는. 승용차가 신발이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는 신발 도소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은 신발을 판매하고 외상했을 때만 외상 매출금을 쓰는 거예요. 네, 이거는 미수금으로 해야 돼요. 자, 이 승용차는 1800에 취득을 했고 그동안 감가상각한 것은 1400입니다. 그럼 장부금액이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인데 600을 받았어요. 200만 원 처분 이익이 나오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이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그동안 감가상각을 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는 것이죠. 그게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금액이 지금 400입니다. 그런데 600을 받게 됩니다. 200만원 장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만원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죠. 전자세금계산서죠. 매입매출전표 입력합니다. 11월 6일 6일로 바꾸시고, 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판매하면 11번 분명에는 승용차 수량단가 모르고 공급가액에는 600만원,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어요? 한국상사에 팔았죠? 한국상사. 전자세금은 1번 해야죠. 전자세금에서 발행했으니까. 분계는 무조건 혼합으로 해야 돼요. 감루도 해야 되고, 유형자산 처분 거래는 혼합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우선 부가세 애수금, 이 매출세액은 그대로 부가세 애수금으로 두지만 승용차가 상품 매출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차량 운반구로 고쳐야 됩니다. 우선 두 번째 줄의 개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로 208번으로 고치고 나서 여기 있는 600만원짜리를 파는 게 아니라 여기를 취득금액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취득금액으로. 취득가로 입력해 줍니다. 차량 운반구 얼마에 샀어요? 1800이죠. 그래서 여기다 1800을 입력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보통 개정과목만 고치는데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요, 개정과목 고치고 나서 금액도 꼭 고쳐야 됩니다. 취득금액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가 대변이면 그 다음에 이제 차변을 넣어요. 3번 차변. 그리고 여기가 208번이면 거기다 더하기 1을 해요. 자, 아주 공식처럼 그렇게 외워야 돼요. 자, 대변 다음에 차변. 208이니까 209.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209로. 위에 있는 자산 코드에다가 1을 더하라. 예, 위에 있는 자산 코드에다가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1400이었죠. 14 플러스 2번. 자, 이제 세 번째 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에서는 뭐예요? 대변에 반대 차변 넣고 위에 있는 개정과목 코드에다가 1을 더해라. 네, 아주 그냥 공식처럼 그렇게 외워두세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줄에 와서는 뭘 판단하시냐면 이 660만 원을 뭘로 받았는가? 근데 받는 게 아니라 이번 달 말에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말에. 그래서 이거는 미수금이다 이거예요. 미수금 자산이죠. 자산 증가 3번. 차변에 미수금. 유형자산 처분했으면 네 번째 줄이 무조건 차변이에요. 자산. 근데 못 받아서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120번. 금액은 660만 원이죠. 6600 플러스. 자,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줄 바꾸면 밑에 차액이 양수로 200만 원 나왔죠? 양수로 나온 건 이익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차익이 마이너스 200이 나왔다? 그러면 손실이에요. 자, 이익 발생은 대변이죠. 4번 대변에 우리가 차량 운반구 같은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얻는 이익은 영업의 수익으로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개정과목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유형 입력해 보세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914 있죠? 이 914로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914 금액은 200만 원. 마지막에 탭키 누릅니다.
자, 거래처 바꿔야 될 건 없는지 한번 쑥 훑어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는가 보셔야 돼요. 무려 5줄이 필요합니다. 이 분계하는데 이 5줄. 복잡한 분계 중에 하나예요. 이 분계는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이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가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FAT 1급에서 아주 자주 출제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나올 것이다 라고 믿고 숙달을 단단히 해줘야 됩니다. 숙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7일 날 거 해보겠습니다. 특허권을 스마일에 매각하고, 이거는 이제 무형자산을 매각했네요. 아까 6일 거는 유형자산 매각, 밑에 거는 무형자산 매각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고요. 공급가액 250입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금 분계하면 안 돼요. 왜냐? 유형자산 처분 분계도 무조건 혼합으로 해야 하듯이 이것도 혼합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분 이익이 났는지 처분 손실이 났는지 그것까지 분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 분계 안 된다는 거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자, 11월 7일 거 입력합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전자세금계산서로. 그러니까 11번이고요. 품명에는 특허권, 수량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에는 공급가액이 250만 원이네요. 부가세 25만 원이고 어디다 팔았냐면은 스마일에 매각했습니다. 스마일에 매각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세금은 1번 해야 되고요. 분계는 혼합 3번. 자, 특허권이 상품 아니니까 조금 전에는 우리가 승용차가 상품이 아니니까 차량 운반구로 했듯이 지금은 특허권이 상품이 아니니까 특허권으로 바꿔야죠. 개정 과목이 특허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특허권의 경우는요, 무형자산은 감루가 없습니다. 무형자산은 감루 없어요. 직접 상각을 하는 자산이거든요. 직접 상각함으로 직접 상각함으로 여기에다가 장부금액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취득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장부금액 입력한다. 장부금액을 입력한다. 아시겠죠? 장부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권 처분 시 장부금액 괄호 안에 알려줬어요. 300만 원이 장부금액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3 플러스 2번. 자, 감루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차량 운반구는 대변에 반대 차변 넣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1 더해서 감루 처리했잖아요. 그것이 없어요. 무형자산은 없는 거니까 감루가. 아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 275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네, 현금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275만 원을 현금으로 차변에 넣어주면 돼요.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275만 원 받았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이제 여기 차액을 이익인가 손실인가를 따져보면 됩니다. 아까 양수로 승용차는 양수로 나왔기 때문에 200만 원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했죠. 지금 이 특허권은 음수가 나왔습니다. 음수는 손실인데 이것은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개정 과목이 무형자산 처분했죠. 처분 손실.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합니다. 자, 비용 발생은 차변이잖아요. 손실이니까 차변에 와야죠. 3번 차변에 무형 검색하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 952번 보이죠? 네. 50만 원.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 바꿀 것은 없는가 보시고 차변 대변이 딱 일치하는가 보시면 돼요. 예, 무형자산 매각 거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감루가 없기 때문에 한 줄이 줄어들죠. 한 줄이. 무형자산 처분 문제보다는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훨씬 더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나 무형자산 처분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3번 매출 계산서랍니다. 계산서하고 세금 계산서 차이는 아시죠? 예. 전자 계산서 거래도 전자 입력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11월 8일 신한상사에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 계산서 네, 판매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 계산서니까 면세 매출이라 해서 유형이 13번 유형입니다. 이거죠. 13번.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혼합분계합니다. 이거죠. 혼합분계.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하라. 좋아요. 메인 매출전표 11월 8일 입력하시고 매출인데 면세 매출한 거니까 13번. 계산서 매출은 13번입니다. 네, 품명에다가 상품 공급가에게는 200만원, 거래처에는 신한상사, 전자계산서도 1번 전자 하는 거예요.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으므로 혼합분계. 자, 면세 상품이니까 이것도 상품 매출이 됩니다. 부가세가 없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분계는 당연히 없죠. 내려와서 대변은 차변이죠. 차변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103번이고 금액을 입력하고 나서 탭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를 신한상사에서 은행으로 꼭 바꾸어야 됩니다. 서울은행으로 바꿔야 돼요. 서울은행 보통. 이렇게 해야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여기를 보통예금을 서울은행으로 바꾸는 거 잊어버리기가 쉽고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은 4번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11월 9일 겁니다. 개인 김용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급 대가니까 부가세가 있는 거잖아요.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라고 그러죠. 카드 과세. 예, 유형이 17번이라는 것이죠.
자, 11월 9일 입력하겠습니다. 유형이 17번이라는 거. 17번을 넣으면 카드사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네, 우리 카드사네요. 확인. 자, 품명에다 상품. 수령 단가 모르고 카드는 항상 공급 대가 합계를 입력하십니다. 22만원. 그러면 20만원과 2만원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지죠. 거래처 코드는 김영철로 넣어야 됩니다. 김영철. 자, 전자계산서도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도 아니기 때문에 카드 같은 거는 여기를 비워둬야 돼요. 전자세금란은. 분계는 카드로 판매했다 그러면 4번 분계 한번 해보세요. 카드. 그러면 분계가 외상매출금 하면서 카드사를 거래처로 처리하고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카드 매출 거래였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 상사에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드 과세 매출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유형 상사의 매입 거래,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또는 계산서 이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매입 거래 연습과 결산 연습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